요즘 무릎이 자주 쑤시거나 밤에 잠을 푹 못 주무셔서 피곤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어지러우며 기운이 없으신 분은요? 이런 증상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도 늘 같은 말만 하고 먹는 약은 늘어만 가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과일 하나면 그런 고질적인 불편함들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체리입니다. 작고 붉은 이 체리 안에는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많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리의 놀라운 효능과 체리와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체리와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체리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관절염과 통풍을 완화해주는 효능입니다.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가락이 붓고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심지어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체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통풍 발작이 3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체리는 마치 오래된 문 경첩에 기름을 칠하듯 관절 안쪽에 기름을 쳐서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 막힘, 이런 말 들으면 왠지 무섭고 걱정되시죠? 체리는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과일입니다. 체리에는 칼륨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25알 정도의 체리를 드신 분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7에서 8%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체리를 챙겨 먹으면 혈압을 슬그머니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약 대신 간식처럼 챙겨 드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체리를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수면 개선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예전엔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었는데 요즘은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 자주 듣게 됩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천연 수면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 루지애나주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체리 주스를 2주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수면제는 먹고 나면 다음 날까지 머리가 띵하고 속이 더부룩한데 체리는 그런 부작용 없이도 숙면을 도와주니까 정말 좋겠죠? 하루 중 저녁 식사 후 체리 몇 알만 챙겨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밤에 편히 주무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효과입니다. 당뇨는 조용히 다가오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혈관과 장기들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런데 체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게다가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줘서 혈당을 더 잘 조절되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20%나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후 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체리가 아주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많지 않아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절이 덜 아프고 혈압이 잔잔해지고 밤잠이 잘 오고 혈당도 조절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체리, 그 효능을 200% 올려주는 찰떡궁합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좋은 성분들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겠죠? 파인애플은 바로 그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체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가스도 덜 차게 됩니다. 콜로라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체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신 그룹은 소화 효소 활동이 30% 이상 증가하고 장내 염증 수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나이 드셔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이죠.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특히 당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가 좋습니다. 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 노폐물을 쓸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요거트는 장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유익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치 화장실에서 청소와 방향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을 깨끗이 하고 냄새도 잡아주게 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기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리와 요거트를 함께 먹은 노년층은 변의 빈도와 장내 유익균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침 공복에 체리 몇 알과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욕도 조절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과자나 빵 대신에 이 조합으로 간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체리와 시금치를 같이 먹는다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한데 체리에 바로 이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체리를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가 훨씬 잘 되고 기운 없고 자주 어지러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해보니 철분하고 비타민C를 같이 먹은 사람들은 빈혈 증상이 더 빨리 좋아졌고 그 효과도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체리와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스무디처럼 마시기가 좋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잘못된 약과 섞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듯이 체리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특히 흰 밀가루로 만든 식빵이나 과자,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빵은 체리와 함께 드시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체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지만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이 당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들으신 분들께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GI 지수가 낮은 식품도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식사 후에 디저트로 체리와 카스테라 한 조각을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혈당 조절에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입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삼겹살 한 점 구워서 쌈 싸 먹고 식사 후에 체리 주스로 입가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조합은 위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삼겹살처럼 기름진 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체리는 산 성분이 강한 과일이라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위가 이중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체리와 삼겹살을 함께 드시는 바로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심하면 복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도 고지방 식사 후 산성과일을 섭취한 실험군이 위산 농도가 1.5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체리는 마치 섬세한 약초 같은 존재인데 삼겹살과 같은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과 만나면 체리의 좋은 성분들이 오히려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체리를 고기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체리와 우유, 왠지 상큼한 디저트 같고 체리가 들어간 우유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요. 이 조합 역시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면 위 안에서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가 안 되는 찌꺼기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 위 속에 오래 머무르면서 더부룩함과 복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위액 분비가 줄어든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런 조합이 속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탄닌과 우유 단백질이 결합하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체리 우유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게 이런 작용 때문입니다. 체리는 단독으로 먹어야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속으로 잘 흡수됩니다. 어르신들, 음식은 서로 잘 맞는 짝이 있고 절대로 피해야 할 짝이 있습니다. 체리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빵이나 삼겹살, 우유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신가요? 변비, 고혈압, 피부 노화까지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런 증상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과일 하나면 말끔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는 단순히 맛있는 여름 과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천연 항산화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두의 4가지 핵심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 조합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자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장 건강과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요. 자두는 이럴 때 정말 탁월한 과일입니다. 자두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젤처럼 변하면서 노폐물을 말끔하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마치 오래된 하수도를 뚫어주는 배관 청소기처럼 우리 몸속을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며칠씩 변을 못 보신 분들, 변이 딱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두를 하루에 2-3개씩만 꾸준히 드셔도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배변 활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죠. 두 번째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고혈압은 겉으로는 증상이 없다 보니 방심하기 쉽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자두는 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두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 그러니까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염분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분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가고 혈관이 편안해지면서 심장이 더 안정되죠. 영국의 한 심장연구소에서도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두 한두 개 간식으로 드시면서 혈압도 잡고 심장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에 좋고 노화를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주름살, 기미, 잡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얼굴에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어 보인다는 말 어르신들 자주 들으시죠? 자두는 이런 피부 노화 현상을 막아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자두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마치 녹슬어가는 철을 닦아내듯 자두는 피부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미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햇볕에 피부가 쉽게 상하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나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두 추출물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을 지켜주는 효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뼈의 약화죠. 평소에는 멀쩡하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휘청하면서 부러지거나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허리가 삐끗하고 이 모든 게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기 이후 뼈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두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K와 미네랄 중 하나인 붕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유지되고 골절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팀은 매일 자두를 먹은 여성들이 골밀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칼슘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자두라는 이야기 이젠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자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어르신들도 요즘은 아침 식사로 밥 대신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만큼 소화도 잘 되고 입에도 잘 맞는 음식인데요. 이 요거트가 자두와 만나면 장 건강에 아주 큰 힘이 되어줍니다. 자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는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유산균이 자두의 식이섬유를 먹고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장 속 환경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니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죠. 실제로 영국 영양학회에서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함께 섭취했을 때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자두와 요거트를 매일 한 컵씩 함께 드셔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속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자두와 바나나는 둘 다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매우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짠 음식을 피하고 칼륨 많은 과일 드시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두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체내 염분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도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특히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두의 새콤한 맛과 바나나의 달콤함이 만나면 입맛도 살아나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에서는 바나나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이 노년층의 에너지 공급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조합이죠. 간식으로 자두 한두 개와 바나나 반 개, 여기에 물 한 컵만 더하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딱딱한 아몬드를 어떻게 먹어?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슬라이스로 얇게 잘라진 아몬드나 잘게 다져진 아몬드가 있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자두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그리고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E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를 젊게 유지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두 속 비타민 C와 만나면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피부 건강, 혈관 건강, 뇌 건강에 모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늘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자두와 아몬드 조합은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따르면 아몬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4-5알이면 충분하니 매일 자두와 함께 드시면 뇌와 심장, 피부까지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두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바로 닭고기입니다. 자두는 찬 성질을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몸속 열을 내려주고 진정시키는 성향이 있어서 여름철 더위 해소에 아주 좋은 과일이죠. 반면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몸속을 데워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성질이 있어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나 회복식으로 자주 먹는 식품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음식은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두는 냉방기, 닭고기는 온풍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균형이 깨지고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은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섭취했을 때 설사나 복통, 심하면 위염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닭 백숙을 드신 후 입가심으로 자두를 먹는 습관, 이제는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한의학의 고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찬 과일과 따뜻한 고기의 동시 섭취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에 좋은데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자두와 고구마는 따로 먹을 때는 건강식이지만 같이 먹으면 윗속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두는 수분이 많고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전분질이 풍부해서 위에서 오래 머무르며 소화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산과 전분이 서로 반응해서 발효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며 트림과 복부 팽만감이 생깁니다. 특히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 복통이 잦은 어르신들은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약 대사전이라는 중국의 전통 의학서에서도 자두와 고구마를 함께 먹을 경우 위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비가 심하다고 자두도 먹고 고구마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절대로 한 끼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당근입니다. 자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피부 개선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자두의 비타민 C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두 속의 좋은 영양소를 당근이 없애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자두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자두가 가지고 있는 건강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두를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길 바랬지만 당근 반찬과 함께 먹는 바람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자두를 생과일 주스로 만들어 먹을 때 당근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손해보는 조합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서도 비타민C가 특정 식물성 효소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셨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자두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당근과 함께 드신다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두는 건강에 참 좋은 과일이지만 이렇게 음식 궁합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내 소화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야 아무렇지 않았던 식습관이 이제는 속을 아프게 하고 기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자두 드실 때 닭고기, 고구마, 당근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